안녕하세요. 저는 지옥길에서 유턴한 지 얼마 안 된 30대 초반 여자랍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새로 올라온 사연을 듣다가 이것보다 제가 겪은 일이 더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용기를 내서 한번 사연을 보내봅니다. 여러분의 위로를 담은 댓글을 보면서 저도 힘내보고 싶어서요. 그럼 한번 제 이야기를 풀어나 볼게요. 남편은 제 친구의 동네 친구였어요. 친구들과 같이 만나다가 어느새 둘만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그렇게 됐죠. 저는 좀 화통한 성격인데 남편은 말도 조곤조곤하게 하고 부드럽고 다정하면서도 유한 성격이었어요. 화가 나는 순간에도 침착하게 해결하는 걸 보고 나와는 참 다르다는 걸 느꼈네요. 성격이 달라서 더 호감을 가졌나 봐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사귀게 되었고 연애 기간에는 서로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며 알콩달콩 사랑을 키워나갔죠. 사귄 지 1년 정도가 됐을 때 결혼하기로 약속했고요. 우리도 좋은 직장 다니며 여유로운 편은 아니었기에 모아둔 돈 조금과 대출받아서 신축 빌라 전세로 시작했죠. 상견례 전에 시댁에 가서 인사를 드리게 됐죠. 웬만하면 떨지 않는 성격인데 엄청 긴장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결혼한다는 여자가 어떻게 생겼나 했더니 그렇게 이쁘진 않네. 아들, 엄마 미모 정도 되는 여자 찾기가 쉽지 않지? 우리 박 여사 따라갈 미모가 없지 뭐. 그래도 상민이에 비하면 과분하네 뭐. 아니, 처음 본 사람 앞에 두고 웬 외모 품평질이죠? 저는 그런 소리를 하는 게 믿을 수가 없어서 예비 남편을 쳐다봤죠. 남편의 얼굴도 굳어있더라고요. 어디 산악회 진상 들일 것 같은 사람들이 내 시부모가 된다니 순간 막막하더라고요. 그때 그 말을 들었을 때 뒤집어 엎고 나왔어야 하는데 말이죠. 처음 만난 자리니까 그냥 넘긴 게 천추의 한이네요. 근데 이상하게 남편과 시부 사이가 아주 어색해 보이더군요. 말도 거의 안 하고 남편이 엄청 깍듯하게 대하더군요. 근데 자기 아버님이랑 닮은 데가 없네? 아버님이랑 싸웠어? 왜 그렇게 어색해? 사실은 우리 어머니랑 같이 사시는 분이야. 아직 혼인신고는 안 했고. 근데 그렇게 아버님이라고 깍듯하게 불러? 그리고 나한테 미리 말을 해줬어야지. 이런 중요한 얘기를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 두 분 법적으로 부부도 아니고 그래서 굳이 말해야 되나 싶었어. 내가 생각이 짧았다. 그냥 그렇게 흐지부지 넘어갔고 친정 부모님께도 재혼한 사이라고 짧게 말씀드리고 넘겼죠. 소박하게 결혼식을 끝내고 작지만 둘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했으니 가정가구 드리고 아기자기하게 꾸미는 재미가 있더군요. 집들이의 첫 번째 순서가 시부모였죠. 집에 들어온 시모가 안 입고 온 눈으로 이리저리 둘러보더군요. 뭔 집이 이렇게 휑해? 아니 그리고 이걸 지금 먹을 거라고 차린 거야? 죄다 배달 음식이네. 어머님이 회로 준비하라면서요. 회를 어떻게 만들어요? 다른 건 제가 만든 거니까 한번 드셔보세요. 맨날 배달 음식이나 시켜 먹고 우리 아들 밥도 안 해주는 거 아니야? 시모는 투덜대면서도 아주 술하고 음식을 제일 잘 먹더군요. 둘이 술을 좋아한다고 하더니 시부도 얼굴이 금세 벌개졌는데도 술을 계속 들이켰어요. 그러다 갑자기 은근한 목소리로 남편한테 말하더라고요. 내가 미처 몰랐는데 상민이가 여자 꼬시는 능력이 있나 봐. 어디서 또 저렇게 어리고 몸매 좋은 여자를 데려왔어? 그게 지금 무슨... 아버님, 며느리한테 그게 할 말인가요? 아니 칭찬해주는데 화를 내니까 내가 할 말이 없구만. 그만 먹어야겠구만. 시부가 젓가락을 딱 놓더니 소파로 휑 하고 가버리더군요. 예, 너 이게 아버님한테 무슨 실례니? 감사합니다 하면 될 거 가지고. 얼른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 아버님 화나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 이거 성희롱인 거 아세요? 전 그 말 듣고 엄청 불편하네요. 아버님이 저한테 사과를 해야지 왜 제가 하나요? 여보,
아버님한테 그렇게 화를 내면 어떡해. 그래도 어른이신데 얼른 사과드려. 자기는 그 말 듣고 아무렇지도 않아? 왜 나만 이상한 사람 만들어? 더 웃긴 건 저를 내버려두고 시모랑 남편이 시부한테 가서 화를 풀어주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시모는 그 나이에 얼마나 애교를 떠는지 못 봐줄 지경이었어요. 남편까지 제 편을 안 들고 졸지에 저만 이상하고 예민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시부는 그만 가자며 밖으로 휙 나가버리고 시모가 눈을 흘기며 저한테 다가오더군요. 너 아버님 화난 거 봤지? 내가 저 화를 풀려면 또 며칠 걸려. 너 때문에 이게 뭔 사달이니? 몸매 좋다고 칭찬한 거 가지고 뭔 난린지. 하기야, 그런 칭찬을 어디서 받아봤어야 알지. 그러고 집을 나가버리는데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결혼한 지 한 달도 안 돼서 이런 일을 당하니까 앞으로 시댁과 지내야 하는 게 막막해지더군요. 그렇게 결혼식까지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추석 명절이 다가왔어요. 토요일 새벽에 남편이 부스럭거리면서 나갈 준비를 하더군요. 이 새벽에 어디 가는 거야? 자기 신경 쓸까봐 말 안 했는데 사실은 오늘 아버님 가족들이 산소 벌초하러 가는 날이라 나도 가서 도우려고. 솔직히 어머님이랑 재혼한 사이도 아닌데 거기 가족들 행사까지 참여하는 건 좀 오바 아니야? 예전부터 갔었던 거야? 엄마가 가자고 부탁을 엄청 하셔서 자주 보고 그래야 정도 들고 가족으로 인정받는다고. 내가 아버님한테 잘해야 또 아버님도 엄마한테 잘해줄 거고. 자기도 오라고 하긴 했는데 같이 갈래? 도대체 뭘 하는 건지 가서 한번 봐야 싶더군요. 제가 간다고 하니까 남편이 감동한 듯이 저를 바라보더라고요. 그렇게 시부 아버지의 산소로 찾아갔네요. 시모가 저를 보더니 아주 엄청 반기면서 우리 며느리라고 일일이 소개를 하더군요. 처음 본 시부 가족들과 어색한 인사를 나눴죠. 시모는 여전히 시부한테 딱 팔짱 끼고 아양을 부리고 있고요. 저 가족들은 저런 모습을 보면서 뭔 생각을 할지 제가 저 집 며느리인 것도 부끄러울 지경이었죠. 시간이 조금 지나니 어느새 그쪽 가족들은 싸운 음식을 먹으면서 수다를 떨고 있더라고요. 남편만 땀을 뻘뻘 흘리면서 혼자 벌초를 하고 있었고요. 그 꼴을 보니 부하가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남편한테 다가가서 말했죠. 그거 좀 잠깐 내려놔. 좀 쉬고 해. 다들 놀고 있는데 왜 당신 혼자 하고 있어? 이제 거의 다 했어. 마무리하고 쉴게. 저는 남편 팔을 끌어당겼어요. 남편 팔짱을 딱 끼고 산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했죠. 얘, 너 어디 가는 거야? 사람이 옆에 있는데 먹으라는 소리도 안 하셔가지고요. 저 너무 배고파서 내려가서 밥 좀 먹으려고요. 저기 아래에 맛있는 식당 많더라고요. 다들 할 얘기 많으신 것 같은데 천천히 내려오세요. 그리고 이 사람 말로는 거의 다 했다고 하니까 마무리만 하시고들 오면 되겠네요. 예. 어머, 쟤가 왜 저래? 좀 이따 다 같이 밥 먹으러 갈 거야. 조금만 기다리면 되잖아. 제가 낯선 분들하고는 밥을 잘 못 먹어요. 다들 이해 좀 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는 생각 좀 하세요. 조상님이 헷갈리시겠어요. 풀 보는 놈은 내 자식이 아닌데 내 자식은 어딨나 하고요. 그럼 저희는 그냥 가볼게요. 제가 남편을 끌고 내려가기 시작하자 시모가 뒤에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더라고요. 남편이 계속 뒤를 돌아보며 어쩔 줄 몰라 했죠. 저한테 떠밀려서 차를 운전하고 가면서도 남편은 계속 걱정을 하는데 얼마나 꼴보기가 싫던죠. 시모가 전화해서 난리칠 게 뻔했기에 일주일 정도 전화를 안 받았어요. 그래도 포기를 안 하고 전화가 오길래 한번 뭔가를 하나 받아봤죠. 드디어 전화를 받아주시네. 너 시어머니가 웃음니? 거기서 그 깽판을 치고 어떻게 사과 한마디가 없어? 어머니야말로 거기에 아들 내외 데려가서 뭐 하시는 건데요? 그렇게 귀하다는 아들을 남의 집 머슴처럼 부리면 되나요? 그 사람들은 우리랑 눈도 안 마주치고 아랫사람으로 보는 거 어머니는 못 느끼셨나 봐요. 전 한눈에 딱 알겠던데. 그러니까 더 자주 봐야 정도 들고 친해질 거 아니야. 곧 가족이 될 건데.
근데 네가 그따위로 버릇없이 행동하는데 인정을 받겠어? 제가 왜 그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요? 앞으로 가족도 아닌 사람들 집안일에 상민 씨 오라가라 하지 마세요. 그쪽 가족이 되고 싶은 어머니 혼자 가시면 되잖아요. 제가 맞는 말만 했더니 시모가 차마 대꾸를 못하더군요. 막판엔 추석에 안 오기만 하라고 엄포를 놓고 끊어버리더라고요. 이런저런 일로 껄끄럽긴 했지만 결혼하고 처음 맞는 명절이라 추석 전날에 시댁으로 갈 수밖에 없었죠. 그 좁은 집구석에 들어가자마자 거실에 전 부칠 준비를 딱 해놓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식구도 많이 없는데 이 많은 걸 다 붙여요? 요즘은 조금씩 사다 먹는 게 더 나아요, 어머니. 음식이란 자고로 정성이지. 아버님 형님 댁에 갈 때 싸가야 돼서 많이 하는 거니까 잔말 말고 부치기나 해. 그래도 송편은 사 먹으니 그게 어디니? 난 네 나이 때 송편을 몇십 판을 찌고 그랬다. 예전하고 요즘에 시대가 달라졌잖아요. 요즘은 명절에 제사도 안 지내고 여행 가는 집도 많아요. 그러면 나중에 다 조상님들 덕을 못 받는 거야. 아버님이 특히 깻잎전 좋아하시니까 타지 않게 잘 부쳐라. 전 기름 냄새 싫어서 전을 잘 먹지도 않아요. 그런 제가 하루 종일 앉아서 전을 부치려니 진짜 허리도 끊어질 것 같고 토할 것 같더라고요. 남편은 도와주는 흉내만 좀 내더니 어느새 시부랑 멀찍이 떨어져 앉아서 텔레비전이나 보고 있고요. 이게 시집살이구나 싶은 게 결혼을 했다는 사실이 후회가 확 되더라고요. 그렇게 거의 2시간 정도 혼자 전을 부쳤죠. 예, 이거 설거지 좀 해라. 아유 힘들어. 나 한숨 자고 나올 테니. 시모는 그렇게 쏙 들어가 버리고 어쩔 수 없이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들어갔답니다. 도대체 혼자 뭘 만든 건지 설거지거리가 아주 싱크대에 탑처럼 쌓여 있더라고요. 남편한테 시키려고 거실에 가봤더니 시부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더군요. 화장실에도 없길래 남편한테 전화를 해도 받질 않았었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갑자기 누가 뒤에서 저를 확 안는 거예요. 1초의 순간 동안 남편인가 싶었지만 느낌이 이상해서 뒤를 확 돌아보니 세상에 시아버지였어요. 저는 너무 놀라서 시부를 확 밀어내고 소리를 빽 질렀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이쿠, 난 네 시어머니인 줄 알았네. 그게 지금 말이 되나요? 저랑 어머니 키 차이가 얼만데요. 그리고 긴 머리 짧은 머리 구별이 안 될 수가 있나요? 너도 늙어봐라. 눈이 침침해서 잘 구별이 안 돼. 아무튼 몰랐으면 미안하다. 제가 핏대를 세우며 화를 내니까 시부가 슬금슬금 부엌을 나가더라고요. 저는 시부를 쫓아나갔죠. 헷갈렸다고 하기엔 말도 안 되는 거죠. 저는 이거 아무리 봐도 일부러 그런 것 같거든요. 저 지금 기분 너무 나빠요. 또 이런 일 있으면 진짜 가만 안 있을 거예요. 뭐? 가만 안 있겠다? 이거 아주 오냐오냐 해주니까 머리 끝까지 기어오르네. 감히 시아버지한테 누가 그딴 말투로 말을 해? 눈이 안 보여서 실수할 수도 있지. 너 내가 저번에 벌초하러 왔을 때도 그냥 넘어갔는데 말이야. 보면 아주 버릇이 없어. 지금 사과하셔도 모자랄 판에 되려 화를 내시네요. 시부는 소파에 앉아서 저를 노려보고 있고 시모는 이 와중에 깊이 잠들었는지 나와보지도 않고요. 더는 있을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 섰죠. 그대로 가방을 들고 시댁을 나와버렸어요. 친정으로 오는 내내 시부의 눈빛하며 그 상황이 너무 끔찍하고 기분이 더럽더라고요. 제가 혼자 친정에 오자 부모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말할 기운도 없어서 침대에 누워있는데 역시나 시모한테서 전화가 끊임없이 오더라고요. 그렇게 몇 시간 지났을까요? 거실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더니 얼른 제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그더라고요. 이게 지금 뭐하는 짓이야? 어떻게 며느리가 말도 없이 친정으로 올 수가 있어. 집에 가보니까 아버님이랑 어머니가 엄청 화내셔서 내가 얼마나 난감했는 줄 알아? 아버님이 실수 좀 하신 것 같은데 그걸로 집을 나와? 지금 상황을 다 아는데도 나한테 이딴 말 하는 거네? 그럼 뭐 어쩌자고. 아버님이 일부러 그랬다는 거야 뭐야?
네가 더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 알지? 그거 피해망상이야. 너야말로 무슨 노예 마냥 아버님이 뭔 말만 하면 예예하고 주인이라도 대하듯이 어려워하잖아. 그게 보통 아버지랑 아들 사이라고 생각해? 아무리 새아버지여도 당신이 하는 행동은 진짜 도가 지나쳐. 자식이 부모님 말씀 잘 듣는 건 당연한 거지.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는 당신이 더 이상해. 아무튼 당장 집으로 가. 가서 얼른 사과드리자고. 지금 두 분 다 엄청 화나셨어. 당신 아버님한테 전해. 사과해야 할 사람은 아버님이고 나한테 정식으로 사과하기 전까진 난 아버님 안 본다고. 와이프를 믿고 방패가 돼서 지켜줘야 될 인간이 그 반대로 하고 있잖아. 남편 구실 못할 거면 꼴 보기 싫으니까 당신도 가. 저는 어버버하는 남편을 현관문으로 밀어서 쫓아버렸어요. 친정 부모님은 놀라신 눈치였지만 제가 입을 다물고 있으니 차마 물어보진 못하시더라고요. 저는 일이 정리되면 말씀드린다고 둘러대고 나머지 명절 내내 친정에서 보냈답니다. 여차저차 집에 들어오긴 했지만 그때부터 남편한테 말 한마디 안 하고 투명인간 취급을 했어요. 남편도 질세라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그렇게 2달이 가까이 됐고 진짜 독한 인간이다 싶었죠. 어느 날 퇴근하고 저는 방에 혼자 있었고 남편은 거실에 있었는데 전화 받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남편이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왔어요. 내일 아버님 생신이야. 내일 당신 안 가면 아버님이 진짜 화내실 거야. 제가 쳐다보지도 않자 뭔 큰 결심이라도 한 듯이 입을 앙 다물더니 제 앞에 무릎까지 꿇더라고요. 딱 그거 보니까 이거 진짜 정상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제가 그렇게 화내고 눈치 주고 할 때는 다 못 본 척하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살더니만 지 부모 일이 얽히니까 무릎까지 꿇다니 말이에요. 저는 기가 차서 어디까지 하나 한번 지켜보기로 했죠. 새아버지 말만 나오면 그렇게 벌벌 떠니 도대체 뭔 사연이 있는지 너무 궁금해지네? 뭐 빚이라도 졌어?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번에 말했잖아. 내가 잘해야 우리 어머니한테도 잘해주니까 어머니 행복을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내가 이렇게 빌게. 제발 내일 같이 가줘. 당신 마누라 행복은 전혀 신경 안 쓰는 건 정상이고? 그래, 가서 또 뭔 소리를 할지 한번 가보자고. 시댁에 가보니 아주 복도부터 갈비 냄새가 풍겨오고 부산스럽더라고요. 저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남편 눈을 따라 들어갔죠. 어머 왔니? 잘 왔다. 그동안 연락도 안 되고 내가 얼마나 서운했는 줄 아니? 음식은 내가 다 해놨으니까 넌 앉아서 먹기만 해. 우리 오늘 쌓였던 오해도 풀고 하자. 응? 시모는 저를 끌어다가 식탁에 앉히더라고요. 시부 생일이라고 아주 떡 벌어지게 차려놨더라고요. 술을 좋아하는 두 사람답게 술병도 잔뜩 준비되어 있었죠. 제 뒤로 걸어오는 남편의 등을 어느새 나타난 시부가 툭툭 건들더라고요. 남편이 시부한테 꾸벅 고개 숙여 인사까지 정성스레 하더군요. 아버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좋은 데서 대접해드려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이건 이 사람이 준비했습니다. 내가 술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고 또 이런 귀한 술을. 고맙다 며느라. 아주 거짓말도 술술 늘어놓는 남편을 보니 더욱 기가 막혔죠. 시부가 제 눈을 마주치며 능글맞게 씩 웃는데 본능적으로 소름이 오소소 돋더라고요. 저는 기분이 나빠서 눈을 피해버렸답니다. 시부는 연신 기분이 좋다면서 술을 엄청 마시더라고요. 시모와 남편도 시부 기분 맞추려고 계속 건배하고요. 저는 그러거나 말거나 갈비 몇 점 집어먹고 집에 가려고 때를 기다리고 있었죠. 예, 너도 좀 더 먹어. 내가 하루 종일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는데 왜 그렇게 안 먹니? 나도 참 착한 시어머니 아니니? 며느리가 새벽부터 와서 도와도 모자랄 판에 시어미가 많이 먹으라고 애원하고 있으니. 오호, 오늘같이 좋은 날에 또 분위기 망치는 소리를 하고 그래. 오늘 가족 화배장을 만들자고 한 거 아닌가? 네네 여보, 당신 말대로 내가 아주 며느리한테 납작 엎드렸네요. 아유, 술을 너무 많이 먹었나? 머리가 빙빙 도네.
시모가 비틀거리면서 일어나더니만 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얼마 지나지 않아 코 고는 소리가 들려왔죠. 저도 이만 집에 가야겠다 싶어 일어섰는데요. 그때 갑자기 시부가 술잔을 탁 놓더니 남편한테 말하더군요. 장민이 저 약국 가서 술 깨는 약 좀 사와라. 나도 머리가 아픈 게 영 안 좋다. 이제 그만 드시고 들어가서 주무시면 되는데 뭔 약을 사오나요? 저희 그만 갈 테니까 주무세요. 지금 나가서 사오겠습니다. 남편이 무슨 로봇 마냥 말하려는 저를 제지하고 얼른 밖으로 나가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저도 밖에 나가려고 하는데 시부가 저한테 말을 걸더군요. 우리 며느리 아주 오랜만에 보니까 얼굴이 더 이뻐 보이네. 술이 들어가서 그런가? 장민이 올 동안 나랑 말동무 좀 해줘봐. 아버님하고 제가 도란도란 대화 나눌 사이인가요? 전 아직 사과도 못 들었고요. 껄끄럽긴 마찬가지네요. 말을 해봤자 가치도 없을 것 같아 일단 거실 소파로 나와 앉았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시부가 술 냄새를 풍기면서 슬쩍 제 옆에 앉더라고요. 그러더니 세상에 제가 피할 겨를도 없이 저를 거의 안다시피 해서 팔로 어깨를 꽉 잡는 거예요. 우리 며느리가 나랑 거리를 두니까 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 앞으로 10수년은 볼 사이인데 사이좋게 지내야지. 응? 저는 불에 데인 것처럼 시부를 확 밀치고 일어났죠. 이 영감탱이가 진짜 정신이 나갔나? 지금 이게 또 뭐하는 짓이야? 뭐? 영감탱이? 야, 이게 귀여워서 오냐오냐 했더니 너 진짜 한번 혼나볼래? 어디서 추잡하게 자꾸 몸을 치대. 법적으로 시아버지도 아니면서 당신 입으로 시아버지라며? 밖에 다니는 사람 아무나 잡고 물어볼까? 시아버지가 며느리 뒤에서 껴안고 어깨 끌어안는 게 정상인지. 오호, 가족끼리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걸로 또 이렇게 버릇없이 굴어? 저는 너무 열이 받아서 주체할 수가 없었어요. 냉동실에서 얼음을 꺼내서 냄비에 다 털어놓고 물을 잔뜩 받아서 바로 시부한테 쏟아버렸죠. 주변에 다 변태 새끼들밖에 없나 진짜. 이 추잡한 늙은이야. 정신 차려. 야, 너 미쳤어? 이거 진짜 돌았네. 차가워. 미친 건 당신이야. 나 절대 그냥 못 넘어가니까 콩밥 먹을 각오의 이 영감탱이야. 저는 텅 빈 냄비를 시부한테 확 던져버리고 바로 그 집구석을 뛰쳐나왔어요. 씩씩거리면서 주차장을 걸어가는데 돌아오던 남편이 저를 보고 뛰어오더군요. 좀만 더 기다렸다가 같이 가지. 또 혼자 나왔어? 아버님 말동무 좀 해드리지. 근데 왜 이렇게 화가 나 있어? 둘이 짰어? 소름 끼치게 말동무 타령이야. 뭔 일이 있었는지 한번 직접 들어봐. 그 인간이 뭔 짓을 했는지 네가 듣고 판단하라고. 저는 남편을 끌고 시댁으로 다시 갔어요. 현관문을 열려고 하는데 시모가 큰 소리 치는 게 들려 깜짝 놀랐죠. 망할 놈의 시부한테 아역만 떨 줄 아는 줄 알았는데 세상 떠나가라 저렇게 소리소리를 지르다니 말이죠. 도대체 그 버릇을 어떻게 고칠 거예요? 당신이 아직도 이팔 청춘인 줄 알아요? 왜 자꾸 젊은 애들한테 손을 대냐고요? 이번에도 또 술 핑계 대려고? 오호, 오해라니까. 당신은 보지도 않았으면서 왜 또 사람을 잡어? 오해는 뭔 오해야. 내가 방에서 다 들었는데. 우리 상민이 보기 부끄럽지도 않아요? 이번엔 정식 결혼까지 한 며느리한테 뭐 하는 짓이에요? 아니, 막말로 내가 뭘 진짜 하기라도 했어? 어깨 한번 잡은 걸로 왜 이 난리야? 당신이 그 상민이 여자친구 예지, 걔한테 그렇게만 안 했어도 걔랑 상민이 결혼해서 잘 살았다고요. 걔가 얼마나 착하고 순했는데. 남자 자식이 돼서는 여자 하나 못 휘어잡고 헤어지는 게 병신이지. 그게 왜 내 탓이야? 이 사다를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예? 걔 성격도 만만치 않은데 어떻게 구워 삶을 거냐고요. 그땐 돈 몇 푼이라도 주고 끝냈지만 이번엔 나도 못해요. 당신이 알아서 해요. 참나,
막말로 나랑 뭔 사이라고 내가 알아서 해? 당신이랑 나랑 혼인신고한 사이도 아닌데 내 며느리도 아니잖아. 당신 가족 일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야지. 안 그래? 저는 집에 들어가려다 말고 남편을 끌고 다시 밖으로 나왔어요. 저게 지금 막말이야? 다 들어엎기 전에 당장 다 털어놔. 별일도 아니었어. 빨리 말해. 지금 당장 경찰 부르기 전에. 사실은 나랑 한 1년 만나고 결혼 얘기 나오고 있었는데 그때가 구정 명절이었는데 우리 집에 인사를 왔거든. 근데 아버님이 밤이 늦었으니까 그냥 자고 가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거실에서 이불 깔아놓고 하루 잤어. 뭐? 그게 다라고? 그래서 어쨌냐고. 아니, 난 자느라 전혀 본 건 없는데 새벽쯤에 갑자기 가방 들고 말도 없이 후다닥 나가버리더라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자고 있는데 뭔가 바람 같은 게 부는 것 같아서 눈을 떴더니 아버님이 옆에 쭈그리고 앉아서 이불을 들치고 있더라는 거야. 뭐라고? 진짜 이거 미친 영감탱이가 아주 상습범이구만. 더러워. 미친 진짜. 넌 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지? 나한테 하는 거 보면 뻔하지. 아니 솔직히 뭐 한 것도 아니고 이불 살짝 들친 걸로 야단법석 떠는 게 더 이상하지 않아? 그런데도 헤어지자고 난리치고 신고한다고 그러길래 결국 엄마가 500만 원 주니까 조용해지더라. 걔도 다 돈 때문에 그런 거잖아. 꽃뱀이랑 뭐가 달라? 남편 놈이 주절대는 소리를 듣고 있노라니 정상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더라고요. 어쩌다 이런 머저리 같은 인간하고 결혼을 해서 인생을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을까 싶어 기가 찼어요. 제가 돌아서자 남편이 제 팔을 황급히 잡더라고요. 남편은 제가 딴 데로 가버릴 거라고 생각했나 본데요. 아니 전혀요. 전 바로 시댁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제가 들어가자 그때까지도 투닥거리던 두 인간이 마치 짠 듯이 말을 딱 멈추더라고요. 넌 또 어딜 나갔다 지금 들어와? 왜요? 나도 예지인가 뭔가 하는 여자처럼 휙 나가서 안 들어올 줄 알았나 봐요. 난 다르거든요. 난 내가 당한 건 꼭 갚아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제가 고개를 돌려 영감탱이를 휙 쏘아보자 그 인간은 헛기침을 하며 눈을 피하더라고요. 말 참 무섭게도 한다. 그래, 내가 아버님한테 얘기 들었는데 뭐 그거 가지고 지금 이 난리야. 어깨동무한 걸로 그 난리면 이 세상 여자들 다 큰일 났겠다. 아줌마는 같은 여자면서 그딴 생각을 하는 자체가 이미 글러먹은 거예요. 이 영감탱이가 미안하다고 싹싹 빌어도 모자랄 판에 또 아줌마 내세워서 뒤로 빠지려고. 이번엔 경찰서 끌려갈 테니까 두고 보라고. 아니, 경찰서라니? 그딴 일로 경찰서 갈 일이야? 너 시아버지한테 이게 무슨 막말이냐? 야 상민아, 너 네 처 간수 못하냐? 남편이 처음 보는 뱀같이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며 이죽거리더군요. 저 인간의 저런 모습을 보자 소름이 돋으면서 도대체 나는 어떤 인간이랑 결혼한 건가 개탄스러웠죠. 경찰서? 고소라도 하게? 증거 있어? 증거 있냐고. 법에 대해 뭘 좀 알기나 해. 그딴 말도 안 되는 걸로 고소가 될 줄 아나 봐. 증거? 증거 당연히 있지. 내가 믿는 것도 없이 이러겠니? 제가 촬영해놓은 동영상을 잠깐 틀었다가 끄자 세 사람 얼굴이 사색이 되더라고요. 저는 영감탱이가 남편 놈한테 약국에 가라고 하는 순간부터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어요. 그래서 남편이 나가자마자 핸드폰 동영상을 켜놓고 있었죠. 이미 동영상 다른 데에 저장해놨으니까 나한테 이상한 짓 해봤자 소용없어. 오호, 장민 엄마, 어떻게 좀 해보게. 저거 아주 집안을 말아먹을 요망할 것이야. 야, 그깟 동영상으로 고소가 가능하니? 별것도 아니구만. 너 경찰서 가기만 해봐. 내가 진짜 가만 안 있어. 난 당신이랑 이혼 안 해. 내가 잘못한 게 뭔데 이혼을 해? 난 절대 못 해주니까 꿈도 꾸지 마. 그래? 그럼 쉬운 방법을 좀 찾아야겠네. 들었죠? 아줌마가 해줄 일이 생겼네요. 사랑하는 남자 경찰서 가게 하기 싫으면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서 가져와요.
상민아, 엄마가 이런 수모를 당하잖아. 당장 쟤랑 갈라서. 알았어? 오홈, 그래. 저렇게 막대 먹은 거랑은 더 살 필요도 없다. 갈라서고 다음번엔 더 참한 여자를 데려와라. 참나. 다음번에? 이 인간들 진짜 제정신이 아니구만. 더 있다간 나까지 정신병 걸리겠네. 이혼 서류 준비되면 연락해. 빨리 준비하는 게 좋을 거야. 저는 진짜 비상식적인 말만 해대는 그 인간들이랑 1분 1초도 같이 있기가 싫었어요. 그렇게 시댁을 나온 뒤에 필요한 물건만 챙겨서 집도 나와버렸답니다. 회사엔 다녀야 되니까 회사 근처 호텔에서 머물면서 생각을 좀 정리하기로 했어요. 변호사 사무실도 여러 군데 다니며 상담도 했고요. 아직 친정 부모님한테 사실을 털어놓을 엄두가 안 나서 우선은 이혼 서류 먼저 접수하고 말씀드리기로 했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이때가 제일 미치겠고 힘들었던 것 같아요. 누구한테도 내색도 못하고 속은 썩어 문드러지고 남편놈은 며칠이 지나도 연락도 없고 말이죠. 이 인간한테 전화를 해서 난리를 쳐야 하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마침 회사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여보, 당신이 생각해도 이런 일로 이혼을 하는 건 진짜 아니지 않아? 어머니도 당신이 다 이해하고 넘어가면 이혼은 안 해도 된다셔. 이건 또 뭔 신박한 소리야? 내가 이혼한다고 했지 내가 지금 이혼 당하는 처지야? 당신 엄마가 뭔데 이혼하라 말아야. 그래, 나도 아버님이 실수했다는 건 인정해. 그 점에 대해선 내가 사과할게. 워낙 자존심이 센 분이라 당신한테 미안하다는 말을 하기가 힘드실 거야. 그리고 사실 어머니가 아버님한테 돈을 좀 빌리셨어. 그래서 어머니가 아버님한테 싫은 소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야. 당신이 한 번만 넘어가주면 내가 당신한테 앞으로 진짜 잘하면서 살게. 응? 남편놈은 제 손을 부여잡고 눈물까지 글썽거리더군요. 하지만 전 이미 마음이 완전히 닫혀 있었고 무조건 이혼해서 이 머저리한 데서 벗어나야겠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죠. 시모나 남편님이 그 영감탱이한테 잡혀 사는 걸 봐선 분명히 다른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어요. 역시나 돈 때문에 그렇게 설설 기었던 거였죠. 남편은 최대한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지 엄마 얘기를 털어놓더군요. 시모가 영감탱이를 만나고 얼마 안 돼서 다단계 사업이라고 벌렸다가 그 물건들 사느라 5천만 원 가까운 빚을 지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시모는 당연히 능력이 없으니까 빚쟁이들한테 쫓겨다니고 난리가 났나 보더라고요. 근데 빚의 대부분을 시부가 갚아줬고 그 후로 지금까지 당연히 돈을 못 갚았으니 그 영감탱이 말이라면 납작 엎드려서 다 들어줘야만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럼 한마디로 전 책 잡힌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 집구석에 시집 갔다는 이유만으로 그 눈구렁이 같은 시부한테 찍소리 못하고 시종처럼 살라는 건가요, 뭔가요? 진짜 주먹이 울더라고요. 당신 진짜 무서운 인간이다. 당신이랑 살면 더 큰일을 당해도 모른 척할 게 뻔하다 뻔해. 당신이란 작자는 나랑 이혼하고 그 인간 말 잘 듣는 여자 또 찾아다닐 인간이야. 이 비열한 작자야. 여보, 난 이혼 못해. 다시 한 번만 생각해줘, 여보. 저는 너무 화가 뻗쳐서 들고 있던 가방으로 그놈 얼굴을 마구 내리쳤어요. 사람들이 쳐다보던 말던 흠씬 두들겨주고 확 밀어버렸죠. 저는 길거리에 나뒹구는 남편놈을 뒤로 한 채 씩씩대며 짐을 다 싸서 친정으로 들어갔어요. 제가 큰 가방을 끌고 돌아오자 친정 부모님이 깜짝 놀라셨죠. 저는 울면서 그동안 있었던 이야기를 다 털어놨어요. 그렇게 분노한 부모님과 저는 시댁으로 쳐들어갔죠. 소파에 대자로 누워있던 시부가 친정 아버지를 보고 놀라서 벌떡 일어났어요. 우리 아버지가 한덩치 하시거든요. 야, 이 벌레만도 못한 새끼야. 감히 내 딸을 건드려? 아니 뭔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 아이, 이거 놓고 말씀하시죠. 오해? 나이 처먹은 게 며느리한테 할 짓이 있고 못할 짓이 있지. 이 추잡한 늙은이가 감히 내 딸의 손을 대려고 해?
너 당장 나랑 경찰서로 가자. 아이고, 사돈. 이렇게 사람들 두드려 패놓고 뭔 경찰서예요? 그럼 우리도 가만히 안 있어요? 폭행죄로 고소할 거라고요. 친정아버지가 손을 들어 올리는 신용을 하자 시부가 반사적으로 얼굴을 가리는 꼴이 얼마나 별 볼 일 없어 보이던지요. 저런 인간이 별똥폼을 다 잡으면서 그동안 왕처럼 군림했던 모습들이 떠올라 실소가 나왔죠. 친정아버지가 그 영감탱이의 멱살을 잡고 현관문까지 질질 끌고 가자 이것들이 덜컥 겁이 난 모양이더라고요. 아, 이거 좀 놓고 말씀하십시오. 지금 어디 가는 겁니까? 예? 이러지 말고 말로 좋게 합시다. 예? 제발 이러지 마세요. 도대체 원하는 게 뭔데요? 애들 이혼이면 내가 책임지고 이혼시킬 테니까 오늘은 그만 가주세요. 네? 오죽이나 경찰서 잡혀갈 게 걱정이 됐는지 시모가 남편을 반협박하다시피 해서 이혼 서류를 준비해놨더라고요. 바로 이혼 서류 접수했고 결혼 기간 1년도 안 됐고 아이도 없어서 2달도 안 되어 이혼 확정까지 났어요. 이혼이 결정되자마자 친정아버지가 경찰서로 달려가서 시부를 성추행으로 고소했어요. 증거라고는 동영상과 음성녹음 파일뿐이었지만 고소가 충분히 되더군요. 경찰에 연락을 받았는지 시모와 남편님이 친정집 문을 마구 발로 차면서 발악을 하기 시작했죠. 야, 네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줬잖아. 이혼해줬잖아. 근데 왜 고소를 하냐고 이 나쁜 년아. 이혼이야 당연한 거고 이혼 소송 걸었으면 당신들은 위자료 내고 이혼당했어야 돼. 오히려 나한테 고맙다고 해야지. 지금 어디서 깽판을 치는 거야? 아, 엄마, 좀 조용히 좀 해요. 여보, 제발 부탁이야. 고소 좀 취하해줘.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 내가 당신 마음 고생한 거 너무 잘 알지. 그래서 전세금 뺀 거 반반 나누면서 돈 좀 더 주려고 했어. 내가 좀 더 챙겨줄 테니까 고소는 제발 취하해줘. 응? 그까짓 얼마 되지도 않는 돈으로 또 입막음을 해보겠다 이거야? 개뿔도 없는 것들이 어디서 나쁜 것만 배워가지고 누가 보면 몇 억 주는 줄 알겠다. 니들이 나한테 한 짓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 이것들이 아직도 우리가 우스워 보여?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지랄들이야? 당장 안 꺼져? 친정엄마가 모아둔 음식물 쓰레기통을 들고 나와 두 사람에게 시원하게 던졌고 악취가 코를 찌르는 순간에도 두 인간은 고소를 취하해달라며 무릎을 꿇고 빌더군요. 제가 핸드폰으로 경찰을 부르려고 하자 시모가 남편놈을 끌고는 얼른 엘리베이터를 타고 줄행랑을 치더라고요. 그 후로도 시모가 전화를 해왔지만 철저히 받지 않았고요. 시부는 결국 성추행 인정돼서 벌금 1,000만 원 선고받았답니다. 또 깽판 치러 오지는 않을지 은근히 걱정이 됐는데요. 다행히도 몇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이제 포기했나 보다 싶어서 저도 부모님과 살며 마음을 추스리려고 무지했었어요. 빨리 그 쓰레기 같은 집안과 연을 끊은 건 다행이었지만 저한테도 이혼하는 과정은 너무 힘들고 지옥 같았거든요. 밤마다 악몽 꿔서 잠도 잘 못 자고요. 한동안은 술에 의지할 정도였어요. 그렇게 상처가 좀 치유될까 했더니만 어느 날 전 남편이 술을 잔뜩 먹고 아파트 출입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야, 꼭 그래야만 했냐? 내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어떻게 사람 숨통을 이렇게 줘야 되냐고. 이혼하고 끝난 지가 언젠데 왜 또 와서 시비야? 당장 꺼져. 네가 아버님 고소해서 그 인간이 빌려준 돈 당장 내놓으라고 얼마나 사람을 못살게 굴었는지 알아?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그 인간한테 한 달에 300만 원씩 갚느라 대리까지 뛰고 비참하게 산다고. 누가 들으면 네 엄마가 빌린 돈이 아니고 내가 다 쓴 돈인 줄 알겠다. 아니, 지네가 빌려서 좋다고 쓸 땐 언제고 누구한테 화풀이야? 너 아직도 내가 만만해? 우리 어머니는 결국 그 인간 집에서 쫓겨나서 지금 나랑 둘이 원룸에 산다고. 너한테 이혼당하고 돈도 다 뺏기고 아주 그지같이 산다고. 이제 속이 시원해? 나야말로 너 때문에 이혼녀 되고 내 인생 땅바닥까지 떨어졌어.
그렇다고 내가 내 인생 너한테 보상해달라고 하니? 네가 어떻게 살든지 난 알 바 없으니까 당장 꺼져. 제가 아파트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자 이젠 비열하게 무릎을 꿇더라고요. 여보, 내가 당신한테 화내려고 온 게 아니야. 당신한테 꼭 할 말이 있어서 왔어. 내가 다 잘못했어. 우리 다시 재결합하면 안 될까? 난 당신이랑 살던 때가 너무 그리워. 우리 정말 좋았잖아. 다시 돌아갈 수 없을까? 이 비열한 인간아, 네가 한 번이라도 내 편 들어주고 일을 해결하려는 모습만 보였으면 지금이랑은 달라졌을 수도 있었겠지. 근데 넌 네 엄마 선택했잖아. 그러니까 사랑하는 네 엄마랑 평생 잘 살아봐. 저는 제 다리를 잡고 늘어지는 남편을 확 밀어버리고 집으로 들어왔어요. 남편 놈을 본 아버지가 불이 나게 달려나가셨죠. 집에 와서 창밖을 보니 남편 놈이 아버지한테 질질 끌려 주차장에 뻗어 있더라고요. 그 찌질한 모습을 마지막으로 남편 놈과의 소름 끼치는 인연은 끝이 났답니다. 시부모라는 인간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상처를 받은 것도 맞지만 제가 이혼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남편 놈의 방관과 동조 때문이었죠. 어떤 상황에서도 저를 지켜줄 수 없는 남자와 어떻게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전 이혼하고 시간이 좀 지났지만 아직도 그때만 생각하면 울컥하고 솔직히 말하면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했답니다. 하지만 저를 보며 더 마음 아파하실 부모님 생각하며 다시 직장도 다니면서 밝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그런 인간과 결혼한 제 탓을 하며 우울하게 지냈지만 이젠 이곳에 제 이야기를 모두 털어놓은 이 순간부터 저도 새롭게 살아가려고 해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괜찮아질 거예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 모두 건강하시고요. 제가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